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살펴보고 또 명절을 앞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한 액을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지방 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도입한 고향세와 같은 건데요. 2020년 기준 일본의 고향세 시장은 6조 원 안팎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지난해 9월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조만간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부금은 한 사람당 1년에 최대 500만 원을 낼 수 있는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그 이상은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고향세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분주한 모습인데 특히 이 답례품으로 어떤 게 좋을지 가장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은 고향사랑 기부제. 전문가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가 담긴 농특산물이나 체험, 또 관광 상품 등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는 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소식 보고 왔습니다. 세수가 적은 농산 어촌에서는 특히 이번 제도를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 고흥군으로 가볼 텐데요. 특히 차별화된 답례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의 재정 자립도는 6.3%, 경북 영양군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이 45.3%인 걸 감안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건데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흥군은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자체가 재정이 열악한 이제 지역의 재정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향후들이나 그다음에 일반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 고흥에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TF 추진단은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 구성돼 조례 제정과 모금 홍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답례품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에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년에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흥군은 답례품으로 특산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흥에 살고 있지만 자주 들르지 못하는 자녀들을 포함해 기부자들에게 차별화된 답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흥을 여행할 수 있는 2박 3일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고 부모 안부 묻는 서비스 이것도 좀 포괄적으로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이불 세탁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흥군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흥에 기부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각자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재정 확보가 지역의 문화 또 복지 혜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 의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군청 내 11개 팀이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선제적인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성. 의성의 7월 말 기준 인구는 5만 477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6천여 명,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구도 500명이나 됩니다. 인구가 줄면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 지방세, 세외 수입을 합한 금액이 4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재정 자립도는 8.24%로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98위입니다. 의성군은 내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재정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등록 기준지를 두고 있는 인구가 55만 명이라 다른 지역보다 의성을 가깝게 생각하는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준비도 한창입니다. 지역 농산물부터 의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티켓과 숙박권, 의성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홍보하느냐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모집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해서 의성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홍보 대사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제도를 알리고. 재정 자립도 8%대의 의성.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의성에 모여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에서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원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를 이끌어온 전지성 강원연구원 박사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의 전지성입니다. 인구의 감소, 지방 소멸의 가속화, 그리고 반면에 수도권의 집중화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 경기는 매우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좀 제고하고 지역의 소멸을 좀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관기 인구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 또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로 추진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 전이어서 정확한 규모 추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3.4조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 기부 의사, 기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1조 7천억 정도의 기부 예상이 추정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규모라던가 기부 의사 등을 고려하고 그리고 출향민 등을 고려했을 때 1.7조라는 정도의 바운더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답례품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적인 고민과 선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답례품 선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일정 부분의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고 있고요. 광역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응답 비중이 8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당 제도의 공감대 조성을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답례품 외에 지역의 관광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도는 정주 인구보다 관기 인구 개선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바 관기 인구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 결국에 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애향심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두의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을 영상편지에 담아봤습니다. 지령이 떨어지고 출동하기까지 단 30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고향은 못 가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촌분들 다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내려가고 얼굴 좀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위입니다. 맨날 뭐 찾아뵙곤 하겠지만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들도 일찌감치 명절 연휴를 반납했습니다. 올해도 귀성길 대신 병실에 오르내리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환자분들도 또 좋게 맞이해주고 하니까 즐겁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때 즐겁게 보내시고 이따 전화 드릴게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서는 공무원들.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보고 싶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짬을 내서 고향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많이 보고 싶다, 친구야.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차례상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각종 식재료 값이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요. 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27만 원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음식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올리는 차례상.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지난해 25만 4천 원보다 7% 오른 27만 2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가 53% 올랐고 밀가루가 38.6%, 대추가 33.5% 오르는 등 모든 식재료 값이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 수입 가격 상승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무가 보통 3,000원에 한 2,000원 정도. 문화지 야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이러니까 농사의 수량이 많이 줄었지요. 대형마트 역시 시금치값 폭등과 무, 밀가루값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상차림 비용이 2만 원 이상 오르면서 36만 4천 원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교하면 전통시장이 9만 1천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차례상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자 종류 등 차례상 품목을 10가지가량 뺀 간소화 차례상의 경우 전통시장이 11만 원, 대형마트가 1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나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10% 가까이 비용이 더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큰아들, 이번 추석에 언제 내려오냐? 연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유승이하고 승훈이하고 데리고 내려와라. 그리고 전화 미리 하고 작은아들 언제쯤 오실 거야? 꼭 엄마한테 전화해줘. 막둥이 성현아, 그리고 작은 며느리 서은안, 우리 큰손주 지상이, 아연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너희들 또 코로나로 이렇게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너희들 굉장히 보고 싶단다. 이번 명절 끝나고 한가한 때 한번 만나서 순천에서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빠이빠이.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